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산에서 오셨죠? 네. 부산에서 오셨고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를 받아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한 3개월 만에 가출하셨죠? 네. 아내가. 비용은 결혼정보업체는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여성에게는 한국어 학원비, 용돈, 기숙사비, 선물 합쳐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가 돼서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한 2,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네요. 네. 우선 동영상 협조를 해서 피해를 예방해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촬영 협조해서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제 편안하게 하세요. 네. 예, 멀리서 오셨는데 처음 베트남에서는 부부관계도 잘하고 아내가 참 친절했어요. 맞나요? 네. 그런데 이제 2차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베트남에 갔을 때 아내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 말만 듣고 다른 말은 듣지 마라, 이런 말을 했는데 가령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소개업자 말을 듣지 마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말도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니까. 이 상황에서는 특이한 점은 없어요. 다만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아내 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업자의 문제, 맞선 때 성의가 없이 진행하는 업자의 느낌을 받았고, 실제로 업자들이 그 베트남은 이제 우리나라는 경찰인데 거기 나라 공안, 이제 중국은 공안, 베트남은 공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팁을 수시로 이제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죠. 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뇌물이 필요하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1,400만 원의 비용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안 된 건가요? 포함됐습니다. 포함됐어. 어쨌든 포함됐으면 약속을 한 거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업자가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좀 챙겨준다거나 이런 것이 없이 혼자만 먹고 있었다, 이런 것도 있었나요? 1차 때는 한국 사장이 갈 때는 잘 챙겨줬고 2차 때 개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역 문제. 통역이 업자 문제를 마저 이제 또 있네요. 메모해 놓은 게. 성의가 없다는 것은 업자가 여성들에게 손으로 지적을 하면서 내보내, 나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네. 이것은 이제 제가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에게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 국제결혼 협회 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도 전달한 사항인데 사람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상황인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네요. 그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여성이든 상관이 없이 맞선을 보러 왔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 망신 주는 일이요.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이렇게 정중하게, 그리고 그 여성을 나가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다 눈치로 알아채요. 그 여성들이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성분 좀 잠깐만 나가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일어나서 이렇게 번쩍 일어나서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지. 에휴 참, 우리 국제결혼 중개업자분들 꼭 명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이나 똑같아요. 왜 나이가 딸뻘되고 손녀뻘 되는 그 여성들에게 함부로 반말하지 마요. 반말도. 저는 나이가 19세, 20세 손녀뻘의 여성들에게도 꼭 존칭을 취합니다. 먼저 인사를 하고, 대한민국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소리를 세상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 문제가 있었네요.
네. 업자 편만 들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고 또 잘 남편의 그 사실이라든가 아내의 이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안 알려주는 것이 있나요? 예, 제가 원하고 제가 바라는 폭력을 안 해줬고 이제 나중에 와서 알았는데 그 맞선 파이널 2명 남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는 업체도 부산에 많은데 그 업체는 그런 걸 안 했습니다. 업체명이라든가 이름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의 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코를 좀 많이 고시고 당뇨가 좀 있으신가 봐요. 당뇨? 예, 다 조금씩 있는데 약을 먹고 그래도 안전한 수준이네. 남편은 45세고 여성은 2000년생, 네. 한국 나이로는 21살이네요. 네네. 나이 차이가 조금 한 24년 정도 나는데,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남편으로서 장모님에게 헤어드라이라든가 2개를 선물했고, 그리고 45만 상당의 선물도 해주셨네요.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현금으로. 어쨌든 잘하신 거예요. 그거는 뭐 많은 돈도 아니고. 네. 약속을 제가 했거든요. 그건 잘하셨고, 그리고 이제 더 잘하신 거는 이제 그 장모님에게 이제 친절하게 하셨다는 거, 돈보다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 아내가 네. 5일 만에 네. 5일 만에 각방을 요구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코를 곤다는 이유로. 네네. 예, 근데 남편의 말씀은 코를 골아도 어떤 그 장치를 하면은 양압기. 양압기를 사용하면은 코를 안 고는데 아내는 그걸 무시하고 이유 없이 각방을 요구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어폰을 끼는데도 이제 양압기가 이제 바람을 넣어주는 기계니까 콧소리가 그 소리가 좀 나는데. 요 정도 나는데도 못 참겠다. 남편 코골하면서 바로 나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국제기론 중개업자분들이나 준비를 하시는 국제기론 이용자분들은 잘 참고하세요. 이것도 이제 어찌됐든 문제거리가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취업을 요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랬더니 남편은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아기부터 낳고 결혼 생활을 충실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길게 봐서 이제 30년 연달아서 쭉 일해라. 그래갖고 부모님 초대도 할 수 있다. 좋게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도 아내가 말을 듣지 않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몰래 피임을 했죠. 네네. 피임약을 발견했죠.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각방 사용 후 네. 남편하고 그때부터는 대화까지 이제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맞죠? 그 다음에 남편이 마트나 어떤 뭐 산보 또 운동을 가자고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했는데도 아내가 싫다고 거부했어요. 네. 맞죠?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이제 1시간 전에 오셔가지고 제가 다 말을 미리 이제 듣고서 하는 거니까 정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 손을 팔을 긁거나 꼬집고 할퀴고 심지어 얼굴을 손으로 때렸어요. 네. 그런 안경이 부셔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같이 때렸나요? 꼬잡힐 때는 참았어요. 그래서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꼭 참았는데 안경 부셔지니까 저거 순간적으로 안경이 부서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등을 그냥 한 대, 2대 정확하게 사실 이거 맞아요. 2대 딱딱 때렸어요. 아프지도 않게. 예, 딱 때리더만 그냥 지금도 때렸는데 지가 또 울더라고. 또 한 시간 동안 서럽다고. 그래가 이제 짐을 싸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우리 결혼 이용자분들 잘 좀 들어주세요. 폭행 유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1시간 동안 미리 와 계셔서 제가 대화를 한 상태로 보면은 지금 이 상태 뭐 폭행 문제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이 여성은 폭행을 유도했다 이런 그 정황은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다만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문제가 있고 잘못된 여성들은 실제로 폭행을 유도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은 그냥 하기 싫은데 우리 또 체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키가 몇이죠?
78이 80 정도 됩니다. 180 정도 되는데 이 무게도 많이 나가시고 하니까 여성이 거부감을 느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행히도 이제 체격은 좋으시지만 온순하고 하니까 그거를 온순해도 남자니까 덤벼드니까 그 성관계라든가 스킨십을 하기 싫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그걸 한 거예요. 폭행 유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폭행 유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후로 뭐 폭행 신고를 했다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하려다가 참았어요. 안경 맞았어요. 남편이 하려고 했잖아요. 원래는. 네. 그러니까 여성은 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폭행 유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날 경찰한테 말했어. 자기가 맞아. 여자가? 네. 아까 그걸 저한테 말씀 안 하셨네? 네, 그걸 까봐고 말했어. 그러면은 폭행 유도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꼭 폭행 유도가 아닐지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네. 물어보고 신고를 해놓는 것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여성은 잘 몰랐는데 그 주변에서 알려주니까 어차피 남편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번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나를 때린 거는 말 안 하고 그렇죠. 경찰 주변 사람한테 그러고 처갓집에는 남편을 쓰레기 만들더라고요. 때리고 성폭행범이다 그렇게 계속 말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다 그 남편을 좋아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한국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이제 본인이 눈치를 못 챈 것이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나라에서도 그리 좋아한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많은 사람을 상대했고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진실을 아셔야만이 피해가 예방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이 착해 보이고 온순한 편이에요. 체격에 비해서. 그런데 여성이 보기에는 약간 이 사람 약간 좀 바보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어찌됐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그 같이 한평생을 살 아내의 입장은 달라요. 그러면 남편감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이 남성을 이용해서 한국에 가서 돈이나 벌고 다시 돌아오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저는 느꼈지만 본인은 못 느꼈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정답도 알려드리고 앞으로 해결책도 알려드릴 거예요. 잘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가위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그 스킨십을 하려고 하자 아내가 가위를 들어서 바닥에 던지면서 그 바닥에 그 꽂혀버렸죠. 예, 거실. 거실은 이제 그 나무가 됐으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방 6일째는 한마디로 아내가 다리를 벌리고 뭐 성관계 하려면 해 마음대로 하라 이런 제스처를 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합방이 서로 이제 1, 2, 3, 4 기승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가슴 못 만지고 키스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팬티만 자 그냥 마지못해 벗어주고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단번에 알았을 건데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그 남편에게 잘못 보이면은 한국에 못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남편과 아내를 떠나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좋아하면은 성관계는 그 순간도 바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특히 뭐 여자 경험, 남자 경험이 많은 그런 남성과 여성은 성관계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즐기는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여기는 벌써 이미 결혼을 했잖아요. 혼인신고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인물은 좋은 편이에요. 체격도 좋고 그러니까 여성이 그 나라에서는 성관계를 하면서 남편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한국에 와서 변심을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거기서는 일단 즐기자 해놓고 한국에 온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에 남편이 성관계를 안 해주고 뭐 스킨십을 하는데 꼬집고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초청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주고 한국에 왔다가 와서 이제 한국에 도착했으니까 뭐 이제 적당히 성관계도 적당히 해주고
도망을 가야죠. 왜냐하면 적당히 안 해주면은 남편이 이상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뭐 증거를 잡아서 혼인무효로 한다거나 뭐 그 나라로 돌려보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은 애초부터 돈이었기 때문에. 자, 그 증거가 또 나옵니다. 이제 어쩌다 한 번씩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10일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하기로 이제 구두상으로 서로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 남편이 부부관계를 약속한 날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하자고 하니까 아내가 무릎을 꿇고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빌고 울고 두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울기도 하고 한마디로 과다한 액션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 뭐 각자 성향 따라서 판단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하건대 이것은 그 아내가 이중적인 성격을 쓴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과다한 액션을 취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당신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게 첫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인간적인 호소를 하니까 남편이 나와 성관계를 안 하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나는 체류권을 이제 보장받고 취업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런 행동이 옳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액션을 취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100%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내가 한국에 시집을 먼저 온 친척이 몇 명이 있어요. 예, 한 3-4명 있어요. 만약에 아내가 우리 남편분하고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라도 있었다라면은 남편이 지금처럼 잘못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살아줬을 겁니다. 애기도 낳고. 왜 그러냐면은 아내는 결혼과 혼인신고 자체가 어떤 의무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 의무가 애초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은 그 아내는 분명하게 이상행동을 더 크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한번 살아나 보고 남편에게 문제가 있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면은 지금 같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아내가 애초부터 계획을 한 것이 대략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 50% 정도는 한번 그래도 살아나 보고 이 남편이 내 마음에 꼭 드는가, 남편다운 구실을 하는가, 이런 거에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애초에 계획은 50% 정도는 확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는 이 남편과 싫어, 나는 그냥 돈 벌어서 한국에 오면 끝이야, 한국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배우자 F6를 받고 또 지참금도 받고 선물도 받고 하면서 일거다득에 효과를 보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 속에는 그래도 이 남자 겉으로 보니 괜찮으니까 한번 살아나 보고 정말 살만하면은 돈도 조금 벌 수 있게끔 도와주면 더 좋고, 그게 안 되면은 살아보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살아보니까 괜찮은 남편이네, 그럼 내가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애기도 낳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이 남편은 내 남편감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가 되고 지식과 공부가 되라는 것이지 제 말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내용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예시로 놓고서. 자, 그 증거를 우리가 이제 맞춰서 과연 제 말이 맞는가, 또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결혼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그 답이 이제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시집으로 먼저 온 친척이 몇 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아내가 변심을 하고 또는 애초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남편의 노력 여하에도 달려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자, 여기 분명히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한국에 시집을 온 친척들이 몇 명이 있다, 전국적으로. 근데 그 친척들이 아내가 남편과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친척들과는 대화를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내가 남편과의 있던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한다고요. 네. 그리고 자기가 생각했던 내가 남편과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데 언니 또는 뭐 이렇게 이모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이모나 아내가 우리 남편분을 잘 봤다. 그러면은 좋게 얘기해 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할 때는 그 아내와 남편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일가 친척이 같이 결혼하는 거예요. 양쪽 그 집안이. 그리고 더 크게 보자면 국가와 국가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양쪽 집안이 결혼했으면은 남편이나 아내나 어떻게 되겠냐고요. 남편은 아내의 일가 친척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베풀고 또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혼 이용자분들도 이런 경우, 우리 남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아내의 친척이 무려 여러 명이 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혼을 했다면 또 하기 전에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은 그 친척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봐야 돼요.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들고 가서 꼭 좀 도와주십시오. 혹시 아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저와 살 때 아내가 전화가 가면은 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내만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편이 돼주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한국 남편들이 네, 허수수음이 나오는데 거의 뭐 100%라 할 만큼 안 하더라고요. 이건 큰 인간의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세요.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한국에 시집을 와서 애가 10살, 11살, 15살 이렇게 커가는데도 장인 장모한테 전화 한 통을 안 했어요. 전화 한 통을. 1년, 2년은 그만두고. 수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못 하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장인 장모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다문화 가족 여러분, 그리고 지금 국제결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남성 여러분, 이건 국가망신이고 본인들이 큰 실수에 실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수가 여러 번 되면 잘못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장인 장모님한테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에요. 말이 안 통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말 몇 마디 그 배우는 거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여보 잠깐만 와보세요. 나는 장인 장모님한테 안부 좀 전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베트남 말은 뭐예요? 그러면 아내가 옆에서 심짜오. 그래요? 그럼 식사하셨어요? 뭐 이런 말하고 좀 장인 장모님 건강하세요. 이런 좀 적어주세요. 제가 메모 다 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만 줘도 돼. 아무리 서투른 사위의 베트남 우즈베크어 할지라도 그 듣는 장인 장모는 서투른 그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사위가 장인 장모에게 이렇게 서투르지만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구나.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 이용자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내가 가출을 한 후에 가끔 연락이 왔는데 자신의 짐을 보내달라고 하여 지금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다. 네. 자, 이런 것은 아내와 연결이 됐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결혼 이용자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금 이제 유지자라고 하기도 할 수 있는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자, 아내가 가출을 하고 연락이 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상황에 한국 남편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상담을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어리석은 우리 한국 남편들이 아내가 가출을 하니까 아내의 물건을 다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화가 난다고. 심지어 보기도 싫다고 해가지고 핸드폰에 그 영상 자료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가 되냐면은 문자까지 다 줘버렸어요. 문자까지. 나한테 저 아내가 욕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걸 삭제하고 집안의 물건을 버리는 동시에 본인들이 또 한 번 어리석음을 범한 거예요. 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한 거예요. 증거 없이 법의 경찰, 검사, 판사가 내가 피해자니까 도와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을 죽였어도 칼로, 총으로 증거가 없으면 그 사람 풀어나가요. 그런데 증거를 스스로 다 없었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그 사건이 끝나고도 5년간을 보관해야 돼요. 5년간을. 모든 판결문부터 해가지고 증거물 하다못해 카톡 문자 하나까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임신 안 하려고 피임약 있잖아요. 그거 이제 꼭 보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결론이 왔습니다. 그래도 남편분은 아내를 만나게 되면 사정이라도 해서 아내와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질문을 아까 저한테 하셨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렵게 결혼을 했고 다시 아내와 재결합해서 살고 싶다. 네. 내가 잘못이 없지만 용서라도 빌고서 살고 싶다. 네.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법률적인 거나 또 본인의 그 가족들 또 본인의 인생을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자, 아내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한 아내에게 내 잘못이 없는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빈다? 그럼 그 여성은 얼치고나죽도 하죠. 그 잘못을 했다고 빈 내용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거물이 되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다문화 가정 중에서 상당수가 부부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주여성 쉼터라든가 다문화 인권센터에 찾아가서 도움을 받거든요. 네. 이주여성 쉼터는 그 입소를 해서 거주를 하고.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당수의 다문화 가정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다문화 센터 쉼터에서 일을 하시는 사회복지사다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날조를 하는 게 많아요. 가령 아내 말만 듣고서 남편을 취조하듯이 그 아내를 때리면 되겠어요? 왜 때렸어요? 안 때렸다는 그 증거가 없잖아요. 말뿐인데. 그리고서 자기들이 서면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남편을 오라고 해요. 자, 여기서 서면은 나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중이. 서면을 미리 만들어 놓고 불러오면 어떡해. 다문화 인권쟁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은 자격이 없어요. 당신들이 뭔데 서면을 받아가지고 제출을 해. 서면은 나중이라고 했죠. 후 서면 선 대화. 먼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내 말만 들으면은 편중이 되기 때문에 편애가 되고, 남편도 똑같이 아내가 했던 말을 메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남편분 한번 우리 쉼터로 오세요. 예, 쉼터가 뭐 옛날에 어떤 이 정신병자 같은 남자놈의 새끼가 쉼터를 알려줬더니 그 찾아가가지고 죽이는 바람에 쉼터에서 그 쉼터 위치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의 새끼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죄가 아닌데 그런 놈들 때문에 우리 남편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선량한 남편들이. 말이 좀 바뀌었는데, 자, 그 선 대화는 아내의 말만 들어서는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남편을 불러서 아내가 이러이러한 폭행을 당했고 남편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입소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확인을 해야지. 차분하게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이 양심적이면은 내가 때렸습니다. 화가 나서 때렸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해서. 그러면 그 내용도 똑같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하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가원칙대로 딱 적어야 되는데 이거 중요한 거는 자기들 유리한 것만 적어놓고 남편이 때렸다는 것만 적어놔 거다가 그 다음에 사인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안 때린다는 걸 서면을 약속하면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야, 이 말을 하다 보면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 이 다문화 인권쟁이들, 그걸로 처먹고 사는 놈들, 이것도 연놈들. 사람이 봉사를 해서 가정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혼을 다 다는 아니지. 시키려고 하는 이
이런 작태를 이거 중단하시오. 그리고 양심껏 살고, 그리고 재능이 없고 전문성이 부족하면은 그 전문성 있는 사람은 상담을 해서 또 상담을 하란 말이오. 자기 그 개인적인 그 얘기를 하지 말고, 그건 맞는 말이 아니니까. 다문화 센터장이라든가 쉼터 이런 곳에서 양심 있는 사람은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문을 구합니다. 그건 저 같은 경우는 적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려드려요. 수시로 전화하시오. 최근에도 방송국에서 전화가 와서 양심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렸어요. 여성 피해는 어떤 것인가? 우리 남성들 피해를 이제 취재가 곧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인도 외국인도 피해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한국인은 수천만 원 날리고 이 여성이 잘못을 한 것을 그 한국 사람인 이주 여성인권센터나 이주 여성 쉼터 등에 근무하는, 월급을 받고 또 후원금도 받고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리하겠습니다.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남성과의 부부 갈등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까지. 그렇지만 그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잘못을 했다고 아내가 얘기한다면은 잘못한 남편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한 다음에 사실이면은 그때는 똑같은 내용대로 사실인데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 아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때린다? 과연 전 세계에서 잘못 없는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 우리 손가락으로 세보자고, 정신병자가 아니거나 어떤 뭐 마약에 취했거나 뭐 이상한 이런 사람들이나 때리지, 정상적인 결혼해가지고 온 아내를 때리겠냐고요. 그러면은 때렸다는 이유를, 때리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때렸다는 이유 그리고 때리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진술서를, 의견서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견서나 진술서를 보면은 법원에 제출하는 그 중요한 정부 기관이 사람을 처벌하고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하고 판결하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에 그걸 집어넣어버리면은 이 한국 남편들이 얼마나 억울하냐고.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그 입장에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여성은 한국에 들어올 때 1원 한 장 남편에게 지불하지 않아요. 1원 한 장. 남편은 어렵게 번 돈, 한국에서 결혼이 안 되니까 그 나라까지 결혼하러 가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다가 아내가 여기 지금 항목 다 읽어드렸잖아요. 이런 수작들을 부리는데 성관계 거부, 가사 거부, 폭행 유도, 가출, 간통, 절도, 이 증거만 없지만은 그 증거도 지금 나열되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증거가 당신들은 증거가 없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 난 증거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열을 자꾸 내니까 나도 막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제하고 조금 제가 소리 지른 거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드릴게요. 저라는 사람은 이것을 솔직히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움을 요청하신 분은 제 개인적인 소중한 인생, 저도 돈이 좋아요. 재산 저도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런데 부정한 돈은 싫어요. 또 좋은 일을 하는 거에 제 돈을 쓰는 건 또 아깝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이렇게 지출해가면서 도와드리는데 본인도 똑같아요. 제가 열심히 도와드릴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변호사 찾아가고 뭐하면 수백만 원 날아가요. 1심에서. 네. 또 1심이 잘 안 돼서. 그리고 2심하면 또 몇백만 원 또 들어가. 그 변호사들은 당연히 돈을 받고 할 의무가 있어요. 저는 돈을 안 받고 오히려 제 돈을 들여서 도와드리는 이유는 그 피해의 그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한이. 나는 이것을 피해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내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피해를 당하고 오는 것은 늦어요. 그래서 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해 예방법이 뭐가 있는가, 내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결혼 그 피해를 안 당하는가,
또 성공률은 어떻게 높아지는가, 이런 걸 알고서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100%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성분이 그 아내에게 사정을 해서라도, 아까 무릎을 아내가 끌었잖아요. 눈물도 흘리고,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처한 가난한 그 고난과 어떤 그 마음에 드는 남성과 결혼했다거나 뭐 이런 뭐 복잡 다양한 그 내용이 한이 돼서 그렇게 과다한 액션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렇듯이 남편분도 그렇게 해서라도 해서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성의 상황은 제 개인적으로 10,000명이 넘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피해를 제가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찾아가기까지 해서 도와드렸는데 확률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까지 사정을 해서라도 그 아내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여성이 아니에요. 그 여성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 잘들 들어주세요. 그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를 하든가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그 많은 값어치가 없는 사람한테 또는 사업이라든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정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 증거를 대드릴게요. 결혼을 하자마자, 결혼을 하기 전에도, 결혼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서로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으로도 서로가 약속하는 거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원시 시대를 떠나서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사냐고요. 그거 없이도요, 지금도 그 미개척지, 뭐 아마존 같은 아주 열대 우림 속에 사는 그런 민족을 떠나서, 아마 중국에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수민족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소수민족 중에 돈이 없어서 혼인신고, 결혼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자체를 몰라서 그냥 인간의 그 본성에 따라서 내가 좋아? 당신도 나 좋아? 우리 같이 살아. 결혼식이 무슨 필요가 있고 혼인신고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리고 애기 낳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상황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금방 말씀드리는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럽고 행복을 부르고 평화와 안정을 부르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고요. 그 증거는 말씀드렸죠. 만나는 순간 서로가 좋아한다. 이것은 그 결혼식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이미 그 순간부터 신혼이에요.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45세면 젊어요. 건강해요, 내가 봐도. 그러면은 사람이 이 볼펜 하나 들 수가 있는 힘만이 있어도 남자고 여자고 이성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다고 했는데, 건강한 사람이 가만히 있냐고요. 이것은 19세 그거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영상 게시자 하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19금이라고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만나는 순간에 불꽃이 튀어버리면은 결혼이고 혼인신고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 가서 뭐 키스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바로 그냥 근처 야산을 간다거나 여관을 가서 그거 해서 서로가 좋게 말하면 사랑이고, 뭐 좋지 않든 뭐 좋든 또 다른 용어로는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못 막아요. 서로가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막어. 다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됐다 그러면 그게 이제 불륜이 되고 간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혼 기간인데 아내가 열흘에 한 번 하자고 해놓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은 막 꼬집고, 이거는요, 잘 들어주십시오. 이 말 자체도 필요가 없는 얘기라니까.
바둑을 잘 두고 장기를 잘 두면은 이 고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이 이거 완전히 부자라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그 수준을 올리셔야 돼요. 이런 얘기 자체가 필요 없는 얘기라고요. 왜? 방금 답을 드렸잖아요. 남녀 간의 문제는 그 두 사람만이 알고 있고 그 어느 한쪽이 잘못했으면 그 한쪽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여성은 애초부터 계획된 여성이거나 한국에 와서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살겠다 하는 여성이나, 이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요. 왜? 정답. 내 곁을 떠났으니까. 두 번째 정답. 남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떠났으니까. 세 번째 정답. 나가서 돈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성을 다시 불러 들어온다? 가능해요. 그 방법도 알려드릴까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돈 주면 들어와요. 당신 월급 얼마 받아? 연락처 있잖아요. 얼마 받아? 100만 원 받아? 내가 100만 원에다가 20만 원 보너스까지 매달 120만 원 줄게. 당신은 애기 낳고 잘 살면 돼. 들어와요. 또 애기 낳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본심의 마음이 이미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나라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한국 남편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경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 한국과 결혼했다고요. 그 여성은. 그러니까 가출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가난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사랑하면요, 그 가난한 아내도 안 떠나요. 절대 안 떠나. 어제 혹시 그저께인가 다문화 고부열전 보셨나 모르겠어요. 아기를 몇 명 낳고 시어머니 그 절에 계시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여러분 그 남편에 대한 내가 얘기를 하면 어떤 뭐 인신공격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아주 여성도 그 35세인데 굉장히 젊어 보이고 예뻐요. 그 여성이 그 남편과 사는 것은 여성의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운명에다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받아들인 게 아니고 계획된 것이거나 살아보니까 내 남편 감에다 변심한 거거나. 그러면 그 두 가지 자체가 이미 나하고는 인연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아내가 나와 다시 만나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호소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그 아내의 월급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불완전해요. 불안정하고. 우리는 결혼 생활을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재미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미 첫 스타트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자, 그러면 120만 원을 줄게 했더니 아내가 아니야. 그러면 나 조금만 더 올려줘. 때로는 어떤 여성은 아, 그래? 그럼 내가 남편이 괜찮으니까 한번 살아볼까?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여성이 변화가 아니고, 변화는 좋은 거지만 변질이 또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120만 원 준다는데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 20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 그게 안 된다 해도 관계도 없어요. 그것마저도.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남편이 재산조회를 하겠죠. 네. 재산조회. 방금 우리 남편분과 통화를 하기 전에 독살을 당했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상담자가 전화가 왔어요. 죽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됐든 뭐 병이 됐든 사람을 죽였든 자기가 자살을 했든 이런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사건이 또 하나 터진 거예요. 오시기 전에. 통화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발생한다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그 정답을 또 드릴게요.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면은 그 행복은 처음부터 행복과 사랑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래 가요. 그게. 그런데 이와 같이
이미 문제가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발생한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부부는 다시 재결합해도 티격태격 싸우거나 아내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가지고 또 파탄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남편분이 판단을 못하는 것을 알려드린 겁니다. 또 이와 같은 남편의 심정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잘 결정하셔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내가 자주 가출을 하고 속을 썩여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답이에요. 우리가 인생은 한 번뿐인데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엔 죽지는 않더라도 병이 들고 이 평균 수명이 짧아진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행복하면은 올라가는 거고 평균 수명이 또 올라가는 것도 그냥 안 올라가요. 건강하고 재미있고 즐겁게 올라가요.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이게 건강도 안 좋고 재미도 없고 인생이 슬퍼지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코로나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큰 재앙이거든요. 항상 안전수칙을 꼭 지키시면은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제가 이제 계속 정기 모임을 안 하는 이유가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 때문에. 예, 참고 뭐 할 말 있으세요? 중간중간에 저 처형하고 그리고 와이프하고 자기 친척이 자기를 계속 베트남으로 보내달라고 했어요. 와이프가. 그때 아까 5월달 그쯤에. 꼭 저 마지막으로 연락될 때도 2달 정도 자기가 밖에서 일할 테니까 안 되면 꼭 지 돈 버린 걸로 안 가고 저한테 베트남 비행기표를 보내요. 이상이. 지금 잘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아내가 자기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이제 남편에게 통보를 하기를 돈을 벌게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나를 베트남에 보내달라. 자신을 베트남으로 보내달라. 그 얘기는 이제 항공비를 보내달라는 얘기죠. 네.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의 답을 찾은 거예요. 자, 이 여성이 한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힘들다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일이 힘들면은 내가 남편의 도움을 한번 받고서 남편하고 애기 낳고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베트남으로 보내달라. 한국 집에 가서 남편과 대화를 해보고 이혼 문제라든가 아니면 다시 재결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나요. 그러면은 이 여성은 남편에 대한 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예. 그러고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냥 제가 한번 말했어요. 11월 달 되면 비행기표가 생기니까 좀 기다려달라. 그러니까 처형이 와이프가 우리 처갓집을 많이 생각하니까 보내줘. 그럼 오케이 기다려라 11월 달까지 해도 그냥 집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한국 남성들이 자꾸 제가 이제 한국 남성들 또 외국인 여성들 잘못된 걸 지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아파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만난 그 10,000명이 넘는 그 많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파탄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실패자가 많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가해자도 많았어요. 가해자. 자기는 피해자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중립적으로 수많은 그 지식과 정보 관련 자료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주장을 살펴보면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파탄자, 실패자, 가해자가 많았다고. 가해자가. 그러면 이것은 한편으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분들이 국제적인 피해를 한국 남성들이 엄청나게 당하고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실적인 증거와 함께 확인해 보니까 한마디로 연구를 15년이라는 세월을 해보고 나니까 예상대로 피해자가 상당히 적네.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파탄자는 피해자가 아니에요. 파탄자 속에 피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실패자도 피해자가 아니에요.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은
가해자 그 자체가 벌써 나쁜 남성이에요. 외국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피해를 왜 당하고 가해를 왜 하고 파탄을 왜 당하고 이것을 또 아셔야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여기 계신 분은 오늘 제가 잘 해결해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